임팩트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I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했습니다. M 단계에서 고객과 시장을 정의했습니다. P 단계에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A 단계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검증했습니다. C 단계에서 사업의 경제 구조를 완성하고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IMPAC 5단계를 통해 사업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T, 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만드는가? 였습니다. 이제는 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잠깐, I1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죠. 왜 창업하는가? 기억하시나요? I1의 왜는 나의 why, 창업가 개인의 본질적 동기였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줄 이유요. 오늘의 왜는 다릅니다. 우리 회사의 why,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팀 전체가 공유하는 방향입니다. I1이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였다면 T1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비전, 미션, 코어 밸류, 팀의 방향을 정하는 3가지입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많은 창업가가 비전과 미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코어 밸류까지 포함하면 3가지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비전은 10년 후 우리가 만들 세상.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가에 답합니다. 항해에 비유하면 비전은 목적지입니다. 미션은 그 세상을 위해 매일 하는 일. 행동입니다. 매일 무엇을 하는가에 답합니다. 항해에서 미션은 매일 노를 젓는 방향입니다. 코어 밸류는 팀의 의사결정 기준. 원칙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답합니다. 항해에서 코어 밸류는 폭풍이 왔을 때 선장이 쓰는 판단 기준입니다. 돌아갈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러의 경우 비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10년, 20년 후 만들고 싶은 세상이죠. 이것이 테슬러라는 배의 목적지입니다. 미션, 전기차와 에너지 제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 그 세상을 위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연구합니다. 코어 밸류, 빠르게 움직여라. 불가능을 해내라. 주인처럼 생각하라. 어려운 결정 앞에서 테슬러 팀이 쓰는 기준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까? 일단 실행할까? 무브 패스트가 답을 줍니다. 비전이 방향이고 미션이 오늘의 일이고 코어 밸류가 판단 기준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건 이 3가지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먼저 정해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팀이 지킬 코어 밸류가 나옵니다. 오늘 이 순서대로 하나씩 정의합니다. 와트 1번에서 3가지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비전은 방향, 미션은 행동, 코어 밸류는 원칙. 이제 이 3개념이 실제 창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전이 작동하는 장면, 채용. 능력 있는 사람은 연봉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돈을 더 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보는 건 이 회사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비전이 명확하면 채용 공고의 첫 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당뇨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한 문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지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식단 추천 앱 개발자 모집. 아무 회사나 될 수 있는 공고가 됩니다. 미션이 작동하는 장면, 제품 방향 결정. 당당 식단이 다음 기능을 고민합니다. A. 운동 추천 기능, B. 식단 개인화 고도화. 둘 다 좋아 보입니다. 미션이 매일 아침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혈당 맞춤 식단을 추천한다라면 답이 나옵니다. B가 먼저입니다. 미션에 더 가까운 쪽이 항상 우선입니다. 미션은 제품의 필터입니다. 이 기능이 미션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코어 밸류가 작동하는 장면, 의사결정.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시할까? 아니면 한 주 더 다듬을까? 팀원 둘의 의견이 다릅니다. 코어 밸류가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운다라면 출시합니다. 코어 밸류가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일하면 다듬습니다. 코어 밸류는 의사결정의 자동화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감정 싸움이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대표가 없어도 팀원이 같은 답을 냅니다. 정리하면 비전은 사람을 모으는 힘, 미션은 제품의 방향을 잡는 필터, 코어 밸류는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기준입니다. C3에서 배운 피치덱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것, 이 팀이 어디로 가려는지, 비전, 무엇을 하는지, 미션입니다. 이 셋이 명확한 팀은 피치덱 첫 30초부터 설득력이 다릅니다. 이어서 Y 부분입니다. 매출이 먼저지, 비전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전, 미션, 코어 밸류가 없는 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첫째,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마케팅, 다음 주는 기능 추가, 그 다음 주는 파트너십. 이것저것 다 합니다. 6개월 후 돌아보면 정말 많이 했는데 어디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비전이 있으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 세상에 가까워지는 일인가? 이 질문 하나로 절반은 안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둘째, 팀이 커질수록 느려집니다. 혼자일 때는 머릿속에서 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명, 3명이 되면 코어 밸류가 없으니 모든 결정에 회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 넣을까 말까? 이 고객에게 할인해 줄까? 매번 대표가 답을 줘야 합니다. 대표가 병목이 됩니다. 코어 밸류가 있으면 다릅니다. 팀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어 밸류가 데이터가 말하게 한다니까 데이터를 먼저 보고 결정하자. 셋째, 좋은 사람이 떠납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으면 이미 늦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에 반응한다. 이것이 골든 서클의 핵심입니다. Why, How, What 순서로 소통하는 조직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짐 칼린즈와 제리 포러스는 18년간 미국 대기업을 연구한 결과 비전이 명확한 기업이 비교 기업보다 6배 이상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전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과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정의해서 여러분 팀의 나침반을 만듭니다. 다음 장표는 골 부분입니다. 이 모듈이 끝나면 3가지를 완성합니다. 첫째, 비전 한 문장. 10년 후 우리가 만들 세상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이 문장은 팀의 방향이 됩니다. 채용 공고에도, 투자자 미팅에도, 팀회의 첫 슬라이드에도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둘째, 미션 한 문장. 그 세상을 위해 매일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이 문장은 제품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능이 우리의 미션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코어 밸류 3가지. 어려운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칙 3개를 정합니다. 이 원칙들은 팀의 문화가 됩니다. 대표가 없어도 팀원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비전, 미션, 코어 밸류 정의서가 됩니다. 한 장짜리 문서지만 이것이 팀의 나침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하우 파트입니다. 비전을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매출 100억 달성, 시장 1위. 이것은 목표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 회사가 성공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비전을 쓰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모든 대상이 변화하는 세상 또는 대상이 상태할 수 있는 세상. 핵심은 세상의 변화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비전입니다.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당당 식단의 비전. 모든 당뇨 전 단계 환자가 개인화된 식단 관리를 통해 당뇨를 예방하는 세상 왜 좋을까요? 첫째, 큰 그림이 있습니다. 당뇨 예방이라는 세상의 변화. 둘째, 영감을 줍니다. 듣는 사람이 좋은 일이다라고 느낍니다. 셋째, 측정 가능합니다. 당뇨 진행률이라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죠. 또 다른 예, 에어비앤비의 비전은 어디에서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세상. 단순히 숙박의 비리가 아닙니다. 소속감이라는 세상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없죠? 비전을 쓴 후 이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1. 세상의 변화가 담겨 있는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됩니다. 핵심은 우리 회사 바깥의 변화가 보이는가? 2. 듣는 사람의 가슴이 뛰는가? 팀원에게 읽어주세요. 반응이 그래서라면 다시 쓰세요. 3. 10년 후에도 유효한가? 너무 구체적이면 금방 달성되고 끝납니다. 비전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미션은 비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차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비전은 세상, 미션은 매일의 행동입니다. 비전이 북극성이라면 미션은 오늘 걷는 방향입니다. 비전은 바뀌지 않지만 미션은 사업이 성장하면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쓰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대상, 어떻게, 방법, 무엇을, 가치. 하나라도 빠지면 미션이 추상적이 됩니다.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당당 식단. 매일 아침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혈당 맞춤 식단을 추천한다. 대상. 당뇨 전 단계 환자. 방법. 혈당 맞춤. 가치. 최적의 식단 추천. 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라는 빈도가 있어서 이 행동이 반복되면 비전, 당뇨 예방에 가까워진다는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예, 구글의 미션은 세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입니다. 대상, 모든 사람, 방법, 체계적 정리, 가치, 정보 접근과 활용, 가 명확합니다. 나쁜 예, 고객을 위해 노력합니다. 누구, 어떻게, 뭘 제공하는 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회사에 붙일 수 있는 말이죠. 미션을 쓴 후 이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1. 매일이 반복되면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미션이 쌓여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는가? 읽자마자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객 입장에서 나는 뭘 받는 건가가 명확한가? 고객이 읽어도 이해가 돼야 합니다. 코어 밸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밸류는 구호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회사 벽에 붙여놓고 아무도 안 보는 문구가 아니라 팀원이 어려운 결정 앞에서 실제로 꺼내 쓰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펜닉 렌초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어 밸류의 진짜 테스트는 그 가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키는가이다. 편할 때만 지키는 가치는 코어 밸류가 아닙니다. 코어 밸류를 쓰는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규칙 1. 3개 이하. 5개, 7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팀원이 외우지 못하는 가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에머잔이 리더시프 프린서펠즈를 16개 두고 있지만 이건 수천 명 규모의 대기업이기에 가능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3개면 충분합니다. 3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규칙 2.
각각의 한 줄 설명. 원칙만 쓰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빠르게라고 쓰면 어떤 사람은 대충이라도 빨리, 어떤 사람은 효율적으로라고 해석합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한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한다. 이렇게 원칙 플러스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모든 팀원이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규칙 3. 의사결정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어 밸류를 하나 적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원칙으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정직하다라는 코어 밸류로 이번 주에 출시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코어 밸류가 아니라 당연한 덕목입니다. 반면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운다라면 답이 나옵니다. 출시합니다.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한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한다. 이 기능 넣을까? 데이터를 보자.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운다. 완벽보다 실행. 80% 완성이면 출시하자. 고객의 삶을 바꾼다. 기능이 아니라 임팩트. 고객이 진짜 달라지는가? 실제 기업 사례도 보겠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의 코어 밸류는 딱 세 가지입니다. 헬프펠, 유용하게, 하엄너스, 해롭지 않게, 아니스트, 정직하게. 왜 좋은 코어 밸류일까요? 세 가지 규칙을 모두 통과합니다. 첫째, 세 개입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각각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유용하되, 해를 끼치지 않되, 거짓 없이. 셋째, 의사결정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 기능을 추가할까? 헬프펠한가? 예스. 하엄너스한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면 넘버. 답이 나옵니다. 기능이 아무리 유용해도 하엄너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출시하지 않습니다. 코어 밸류가 실제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도구로 작동하는 겁니다. 나쁜 예. 열심히 한다. 정직하다. 신뢰한다. 소통한다. 혁신한다. 5개는 너무 많고 이 중 어느 것으로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액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비전, 10년 후 세상은? 하우 1에서 배운 공식을 떠올리세요. 모든 대상이 변화하는 세상. 지금 현실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성공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쓰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가슴이 뛰면 맞는 방향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아직 진짜 비전을 못 찾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에듀봇과 대화하면서 찾아가세요. 에듀봇에게 작성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변화가 담겨 있는지, 영감을 주는지, 10년 후에도 유효한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션, 매일 하는 일은? 방금 쓴 비전을 보세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팀이 매일 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대상에게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한다. 이 공식에 채워보세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션을 쓴 다음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비전을 가리고 미션만 읽어봅니다. 이걸 매일 하면 진짜 그 비전에 가까워지나? 연결이 안 되면 비전과 미션 중 하나를 수정해야 합니다. 비전과 미션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에듀봇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비전과 미션이 잘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팀의 코어 밸류 3가지는? 규칙을 기억하세요. 3개 이하, 각각의 한 줄 설명, 그리고 의사결정 테스트. 쓴 후에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려운 결정을 하나 떠올리세요.
그 상황에서 방금 쓴 코어 밸류가 답을 줍니까? 준다면 진짜 코어 밸류입니다. 안 준다면 다시 쓰세요. 혼자 창업하는 분도 코어 밸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팀이 커질 때 이 기준이 어떤 사람을 데려올 것인가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코어 밸류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에듀봇에게 작성한 코어 밸류를 보여주세요. 구호인지 진짜 의사결정 기준인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서머리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전을 정의했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만들 세상. 팀의 방향입니다. 공식은 모든 대상이 변화하는 세상. 이것이 명확하면 모든 결정이 같은 곳을 향합니다. 채용할 때, 파트너십을 맺을 때, 투자자를 만날 때, 이 한 문장이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미션을 정의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 매일 하는 일. 팀의 행동입니다. 공식은 대상에게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한다. 미션이 쌓여서 비전이 됩니다. 오늘의 미션이 내일의 비전을 만듭니다. 셋째, 코어 밸류를 정의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의 기준 3가지. 팀의 원칙입니다. 3개 이하, 각각의 한 줄 설명, 그리고 의사결정 테스트. 의견이 갈릴 때 이 원칙이 답을 줍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비전, 미션, 코어 밸류 정의서가 됩니다. 한 장짜리 문서지만 앞으로 여러분 팀의 모든 결정을 관통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정의서는 C3에서 만든 피치덱에도 바로 반영됩니다. 피치덱 표지의 태글라인이 미션에서 나오고 Why Now 슬라이드의 설득력이 비전에서 나옵니다. ACTT 프레임워크에서 T1은 G, 골에 연결됩니다. 비전과 미션은 팀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임팩트 전체 과정에서 배운 모든 실행의 출발점입니다. 5D 역량에서는 도메인에 연결됩니다. 자기 사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비전은 공허한 구호가 되고 미션은 남의 말이 됩니다. 임팩트 과정을 통해 쌓은 도메인 이해가 있기에 오늘 쓰는 비전과 미션은 진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쓰는 시간입니다. ACT 캔버스에 있는 3가지 질문에 나만의 답을 채워보세요. 에듀봇이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막히면 물어보고, 다 쓰면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작성이 모두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듈은 T2. 조직 구조와 역할입니다. T1에서 우리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비전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고, 미션이 매일 무엇을 하는가를 알려주고, 코어 밸류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가? 현재 팀 구성과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창업자 간 지분, 역할,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가 되어 있는가? AI 시대의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AI로 대체할 것인가? 외주를 줄 것인가? 6개월 내 반드시 채워야 할 핵심 포지션은 무엇인가? T2에서 다룹니다. 기대해 주세요.